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 18쪽입니다. 영어로는 The Law of Motion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에 대한 law 법칙입니다. 봅시다. 우선 이것을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explain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설명하면은 심지어 예측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는 안목이 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뭐 속도와 속력, 뭐 등가속도 운동을 배웠는데요. 이런 것들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describe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뉴턴 운동 법칙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explain 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힘의 개념, 힘의 종류, 힘의 합성 방법, 그 다음에 1법칙, 2법칙, 3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선생님은 1, 2, 3법칙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관성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들마다 각각 이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불러줘야지 법칙이 기분 나빠하지 않겠죠. 자, 힘의 개념과 종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물론 관성법칙, 가속도법칙, 작용반작용 법칙도 중1 때 배우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시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계산까지 해보는 그런 게 되겠죠. 자, 힘의 개념 봅시다. 정의는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정의. 이러한 정의를 알아야지 우리는 연역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힘의 개념, 물체에 작용해서 모양이나 운동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같은 말로 속도라고 합니다. 모양이나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입니다. 운동 상태, 속도에는 속력과 방향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물체의 모양이 변했거나 속력이 변했거나 방향이 변했거나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변화했다면 그 물체에는 반드시 힘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말은 힘이라는 것은 원인이긴 원인인데 변화시키는 원인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개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속도, 속력이나 방향이 또는 모양이 변한 게 전혀 없잖아요. 등속 직선 운동을 했으니까 변화한 게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물체에는 작용하고 있는 알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해서 평형을 이루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뭐 좀 거칠게 얘기했을 때 작용하는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은 크기도 있고요, 방향도 있는 벡터량이라는 건데 이 벡터라는 말은 물리학 2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너무 이것을 깊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으면 방향이 있는 양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힘의 3요소도 배웠잖아요. 작용점이 있고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다. 그래서 화살표로 표현할 때는 자, 어떤 물체에 이러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질량이 있다면 이 물체는 반드시 중력을 받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그죠? mg라는 힘을 받게 되죠. 왜 받습니까? 는 지금 왜라고 물었거든요. 왜라고 물으면 연역적으로 사고해서 법칙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에 왜 중력이 작용하느냐를 설명하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류인력 법칙이죠.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만류인력 법칙에 따르면 질량이 있는 물체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는 지구가 있는 거잖아요. 지구도 질량이 있잖아요. 그죠? 질량이 있는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중력이 존재한다. 물론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르면 얘도 질량이 있잖아요. 얘도 똑같이 mg라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물체 때문에 상쇄되어서 잘 못 느낄 뿐이죠. 힘의 합성 방법도 평행사변형법, 삼각형법으로 여러분들이 배웠었습니다. 힘의 단위는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N이라고 쓰고 N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힘을 뉴턴 운동 법칙을 잘 응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유물체도라는 것을 잘 그려야 합니다. 이것은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힘의 종류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또 중1, 고1 때 중력 배웠어요. 그 다음에 탄성력도 배웠습니다. 그죠? 용수철 같은 탄성력 배웠죠. 변형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변형을 많이 시킬수록 탄성력은 크게 작용하고, 뭐 용수철의 개수가 클수록 또 탄성력은 크잖아요.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한다. 뭐 정지 마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직 항력도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데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수직 항력이에요. 영어로는 normal force라고 합니다. normal force라고 해요.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영어를 계속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영어 지문에 과학 관련 지문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만이라도 우리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면 단어를 외우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가르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과 자기력을 배웠죠. 같은 전기를 띈 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전기를 띈 물체끼리는 끌어당긴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은 커진다. 자기력, 뭐 N극과 S극이 있는데 같은 극이면 밀어내고 다른 극이면 당기고, 그 다음에 가까울수록 힘의 크기는 커지고, 이런 거 배웠습니다. 부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부력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부력을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는 부력이 없다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오면서 중학교 1학년 때 부력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능 문제라든지 내신 시험에는 부력이 안 나옵니다. 부력 배우면 참 재밌는데 이거만큼 재밌는 힘이 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게 많이 아쉽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랑 겨울에 우리 학기가 다 끝나고 이 부력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은, 지금 이 화살표가 긴 거는 F1이 더 큰 힘이다라는 거죠. 자, 같은 방향이면 두 개를 더하라. 반대 방향이면 두 개를 빼라. 라는 겁니다. 물리학 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같은 선, 그러니까 1차원에서의 그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 나란한 두 개의 힘만 합성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물리학 2로 넘어가면요, 이런 식으로 나란하지 않은 두 개의 힘을 합성하는 것을 또 배우고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힘의 평형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이 0이면 즉 이런 경우죠. 자, 10N이 같은 작용선상에서, 자, 조건 잘 보세요. 첫 번째 조건,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방향이 반대해야 되고 같은 직선, 동일 직선 위에 작용해야지 평형이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떠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뭐 병진운동, 선운동이라든지 또는 회전운동 또는 진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힘의 평형 상태에 있게 되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마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정지해 있거나, 정지해 있었으면 계속 정지해 있고요.
일정한 속도로 가지고 있었으면 원인이 없는 거니까 운동 상태 변화 없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관성 법칙의 이에 해당합니다. 힘의 평형의 예입니다. 중력을 받고 있지요. 그 다음에 책상인가요? 하여튼 뭐 바닥이 또 떠받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운동 상태의 변화 없이 그대로 있고요. 줄이 종을 당기고 있고요. 지구가 종을 당기고 있습니다. 두 개의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어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동일 작용선상에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설명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교과서를 봅시다. 뉴턴 운동 법칙입니다. 자, 물리학 1에서는 직선상에서 이야기만 다룹니다.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고요.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심지어 예측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물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힘의 합성과 알짜 힘을 보겠습니다. 힘의 합성은 영어로 composition, COM입니다. composition of forc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짜 힘은 영어로 net force입니다.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자, 적어보세요. 이러한 경우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 물체에 하나의 힘만 작용하면은 그러한 상황은 간단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작용한 모든 힘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게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물체의 운동을 그나마 쉽게 가속도 법칙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합력 또는 알짜 힘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교과서에서는 합력과 알짜 힘을 마치 같은 말인 것처럼 이렇게 서술해 놓았는데 선생님은 이 합력과 알짜 힘이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력과 알짜 힘은 다릅니다. 좀 거칠게 같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작용한 모든 힘을 합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실제와 적어보세요. 동일한 효과를 내는 한 개의 힘입니다. 한 개의 힘. 자, 이 한 개라는 말이 중요해요. 알짜 힘은 모든 힘들을 합성했기 때문에 한 물체에는 오직 하나의 알짜 힘만 존재합니다. 한 물체에 2개, 3개, 4개의 알짜 힘 같은 건 없어요. 알짜 힘은 물체가 하나이면 한 개고요. 물체가 2개이면 알짜 힘은 2개예요. 됐습니까? 자,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두 힘이 같은 방향 작용할 때는 아까 했던 얘기죠. 반대 방향 작용할 때는 뺀각과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합력과 알짜 힘이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하냐 하면은, 자, 여기 지금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여기에 길동이가 또 있다고 합시다. 여기 또 그려볼까요? 자, 길동이가 또 밀고 있어요. 팔이 좀 기네요. 자, 길동이가 지금 이렇게 F3의 힘으로 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하는 용어를 잘 들어보세요. 자,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F1과 F2를 합하면 이것이 F1과 F2의 합력이에요. 그죠? 그런데 알짜 힘은 시그마 F, 시그마라는 기호 아직 안 배웠을 텐데요. 시그마라는 기호는 모든 것을 다 더해라 라는 겁니다. 자, 시그마 F는 알짜 힘은 이 세 개의 힘을 모두 다 더한 것이 알짜 힘이고요. 합력이라는 것은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F1과 F2만을 더해도 합력이 되고요. F1과 F3만 더해도 합력이 되고 F2와 F3만을 더해도 합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과 2의 합력은 3과
뭐 어떻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요. 1과 3의 합력은 2와 비교했을 때 어떻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R자 힘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세 개를 모두 다 더한 거예요. 합력은 2개만 더해도 되고, 만약에 물체에 힘이 이렇게 5개의 힘이 아주 많은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합력이라는 것은 3개만 더해도 합력이고 4개만 더해도 합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R자임은 반드시 다 더한 것이 R자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용어는 선생님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드디어 아주 위대한 법칙입니다. 관성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관성법칙에 업적을 남긴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할아버지입니다. 대단한 할아버지예요. 영어로는 The Law of Inertia입니다. 관성에 관한 법칙입니다. 관성을 영어로 하면 inertia입니다. 한자어로는요, 한자는 못 쓰는데 관자가 무슨 관자냐면요, 버릇 관자고요. 성은 성질 성자입니다. 자, 봅시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하고 있고, 또 운동하던 물체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면 원인이 있기는 있되 모든 원인을 다 더했을 때 마치 원인이 없는 것과 같다면 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느껴보세요. 원인이 없어도 R자임은 0이고요. 작용하는 힘이 여러 개이더라도 다 합했을 때 R자 힘이 0이면 마치 힘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R자 힘이 0이면 원래의 운동 방향과, 원인이 없는 거니까 원래의 운동 방향과 속력으로 계속 운동하려고 합니다. 자, 힘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세요. 힘은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R자 힘이 없다는 것은, 0이라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이고, 연역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변화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운동 상태의 변화가 크다면 원인이 큰 거니까 힘이 큰 거고요. 변화가 작다면 원인이 작은 거니까 작용하는 힘이 작은 겁니다. 네, 연역적 사고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실험 결과입니다. 인간이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 통계를 내보니까, 이 결과를 해석해 보니까 정말로 작용하는 힘이 없거나 R자임이 0이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귀납적 추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다양한 실험 사례를 귀납적으로 모아서 어떠한 법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이 등장합니다. 바로 위대한 관성법칙입니다.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을 관성법칙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면 원래의 운동 방향과 속력으로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이게 관성법칙입니다. 다양한 아주 많은 실험 결과를 귀납적으로 이끌어낸 결론이 관성법칙이고요. 이때 이와 같이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이 유지하려는 성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싫어하는 성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꺼서 운동 상태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입니다. 싫어하는 성질. 관성이 크다는 것은 운동 상태의 변화를 싫어하는 거고요. 많이 싫어하고요. 그래서 더 유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느낌을 잘 가져보세요,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 할아버지가 기초로 닦았던 관성법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를, 그 과거에 다양했던 연구 결과를 모아서 집대성한 사람이 이 뉴턴 할아버지입니다. 대단한 할아버지입니다. 미적분을 창시했습니다. 운동법칙과 중력법칙을 확립했고요. 이 할아버지는 인류 최초로 광학이라는
소름 돋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광학이라는 학문도 창시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지금 이 그림은 전부 다 관성의 예입니다. 휴지 두루마리가 정지해 있잖아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기 때문에 재빨리 끊어내더라도 얘는 정지해 있고 우리가 당기고 있는 얘만 톡 빠져나옵니다. 깔개를 털면 먼지와 깔개가 분리된다. 자, 먼지와 깔개가 같이 운동하다가 갑자기 반대로 탁 털게 되면 먼지는 계속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지와 깔개가 분리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앞쪽으로 운동하려고 하는데 돌부리에 걸렸죠. 힘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 앞쪽으로 운동하려고 하는데 관성에 의해서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발이 걸려서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왼발이 앞쪽으로 못 가게 되니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각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물리학은 감각이 매우 법칙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어떤 법칙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재밌습니다. 자, 이제 관성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전거와 자동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전거보다는 자동차가 훨씬 더 움직이는 큰 힘이 필요하죠. 선생님은 이러한 비유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탁구공이 있고요. 탁구공이 있고, 그 다음에 탁구공과 사이즈는 같은데, 또는 뭐 사이즈가 달라도 됩니다. 뭐 볼링공이 있다고 합시다. 탁구공과 볼링공을 비교하면 볼링공이 훨씬 무겁잖아요. 탁구공에 비해서. 탁구공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볼링공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탁구공이 쉽고 볼링공이 훨씬 어렵잖아요. 이렇게 자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지하는 성질이 더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별표.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 본 척 하지 마세요. 물체의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크다. 자, 적어봅시다. 관성은 요렇게 이런 기호는 비례한다는 기호잖아요. 관성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은 영어로 매스라는 거 알고 있죠. 참고로 비례한다는 것은 영어로 proportion이라고 합니다. 정비례는 이제 뭐 direct proportional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비례는 뭐 inverse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면 자, 이제 관성법칙, 루도 제1법칙에 대해서 이제 문장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봅시다. R자임이 0이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요. 정지했으면 계속 정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외워야 합니다. 법칙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리학을 할 때 외우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외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외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것을 외워야지 우리가 문제를 연역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와 갑자기 멈출 때 버스 손잡이 기울어지는 방향은 각각 어떠한가? 이런 건데 여러분들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경험을 관성 법칙을 이용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위에 파란색 그림은요, 출발하고 난 뒤입니다. 우선은 검은색 그림에 주목해 주세요. 자, 밖에 영희가 있고요. 철수가 이렇게 정지해 있는 버스에 있습니다. 여기가 앞입니다. 여기가 뒤에요. 자, 철수와 버스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철수 지금 아무것도 안 잡고 있어요. 불안하죠? 자, 이제 초록색 불이 들어왔고 버스가 붕 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을 하고 나면 자, 버스가 요렇게 요만큼 앞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철수도 그렇고 조금 작은 질량이지만 손잡이도 그렇고 어찌됐건 얘들 둘 다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관성이 질량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질량이 있기만 하면 관성이 있고요.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고요. 질량이 없으면 관성은 없는 겁니다. 쉽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과서 있는 대로만 생각하면 돼요. 자, 봅시다. 철수의 몸은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버스가 앞으로 딱 가면서 발이 버스를 디디고 있기 때문에 딛고 서 있기 때문에 발이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따라서 몸은 뒤에 계속 있으려 하고 발은 앞으로 갔기 때문에
그 균형이 무너져서 철수가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 한 적 있죠, 여러분? 또 버스 손잡이를 보세요. 자, 지금 버스 손잡이의 위쪽 편은, 여기 위편은 보입니까? 위편은 버스에 붙어 있으니까 버스가 앞으로 가면 이렇게 손잡이의 위쪽은 앞으로 가지만 손잡이의 링은요, 질량이 있어서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해요. 그래서 얘는 머무르고 있고 버스의 그 끈은 앞으로 갔기 때문에 뒤쪽으로 출발할 때는 버스 손잡이가 뒤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자, 이제 답이 나왔죠? 출발할 때는 뒤쪽으로 기울어지고요. 갑자기 멈출 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멈추게 되면 앞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선생님처럼 관성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안전띠의 관성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띠를 멜 때마다 관성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18쪽, 19쪽까지 수업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속도 법칙을 배우겠습니다. 관성 법칙과 관련된 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시 과제를 확인하고요. 이번 차시 과제를 확인하고 다음 시간까지 문제를 풀어오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